당신은 지금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 때문에 몸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유, 당근, 두부, 시금치, 감자, 꿀. 이 음식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개별적으로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대로 먹으면 몸속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지어는 결석이나 위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해지려고 의도한 식습관이 오히려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속을 망가뜨리고 장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끼리는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좋은 줄 알고 함께 먹었던 음식 조합이 왜 해로울 수 있는지 그 원인과 대안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내과 전문의 이영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환자들의 식습관과 질환을 함께 살펴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 데이터와 임상 사례를 토대로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가족과 함께 꼭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그 조합, 당장은 몰라도 몇 년 뒤 몸에 누적될 수 있는 위험이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유와 귤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우유는 칼슘의 보고이고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좋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은 시간대에 함께 먹는다면 그 효과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성과 알칼리성의 충돌 때문입니다. 귤은 강한 산성 과일입니다. 비타민C, 구연산, 아스코르빈산 등이 풍부한 만큼 산도가 높아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반면 우유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섭취될 경우 위 내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소화가 느려지며 우유 속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산 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공복에 섭취했을 때 속쓰림, 트림, 구역감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69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에 귤 하나 먹고 바로 우유 마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위산 과다 및 위염 증상을 앓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드시던 이 조합이 위장을 더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산성이 강한 과일은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과 결합해 침전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위에서 소화장애나 가스 생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유는 식사 직후 또는 단독으로 드시고 귤과 같은 산성 과일은 식사 1시간 전후로 따로 섭취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복 귤 섭취 자체를 줄이시고 우유와의 시간 간격을 최소 1시간 이상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와 귤 각각은 좋은 음식이지만 좋은 음식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 이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챙긴 조합이 오히려 위장을 망가뜨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면 이건 습관을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건 음식의 질뿐 아니라 시간과 궁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 폭탄 당근과 건강한 채소로 알려진 오이, 그런데 함께 먹으면 비타민C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하면 어떤 조합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샐러드 한 접시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 샐러드 안에는 싱싱한 당근, 오이, 방울토마토, 양상추 등이 함께 들어있죠. 문제는 이중 당근과 오이, 이 두 채소의 조합이 몸에 좋은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이에 들어있는 효소 때문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어스코빅 애서드 아크시데이즈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C를 산화시켜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반면 당근은 비타민C를 꽤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채소입니다. 당근을 통해 얻으려는 비타민C가 오이와 함께 섭취되는 순간 그 효소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같이 먹으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샐러드를 자주 드시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샐러드를 먹는다며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비타민C 수치가 기대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샐러드에 항상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함께 넣어 먹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조합은 비타민C를 몸에 흡수시키지 못한 채 파괴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오이는 살짝 데쳐서 효소 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당근과 오이를 따로 섭취하거나, 셋째, 레몬즙이나 식초 산성 드레싱을 함께 사용하면 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비타민C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식습관처럼 보이지만 비타민C는 체내 흡수율이 높지 않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비타민C는 감염 예방, 염증 조절, 피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근과 오이 둘 다 훌륭한 채소입니다. 단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소하지만 중요한 궁합 정보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건강식의 대표 두부와 시금치, 하지만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충돌 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하면 빠지지 않는 대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섬유질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신장 결석이 생성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시금치 속 수산옥살산과 두부 속 칼슘의 결합입니다. 수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 캘시엄 OXALATE라는 결정체를 형성합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결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작은 돌멩이가 콩팥에서 요도를 지나면서 극심한 복통, 혈뇨, 구토를 유발하고 반복되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중장년층은 수분 섭취가 줄고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런 결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66세 남성 환자분, 건강하게 먹으려고 두부에 시금치 무침을 자주 먹었는데 소변에서 자꾸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작은 결석이 양쪽 신장에 각각 관찰됐고 식습관을 살펴보니 바로 두부 시금치 조합을 거의 매일 드시고 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섭취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사용하면 수산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부와 시금치 반찬은 같은 식사 내에 두지 않고 시간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방출시켜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는 두부 대신 칼슘이 적은 단백질 식품의 달걀, 생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두부도 좋고 시금치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 두 개 좋은 결과는 아니라는 걸 이 조합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돌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제는 알고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드시는 감자 고구마, 이 조합이 위장에 어떤 부담을 주고 왜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와 고구마, 둘 다 건강한 탄수화물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만감도 높고 섬유질도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 노년층에게도 좋은 식재료로 자주 추천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음식을 같은 식사에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감자도 고구마도 탄수화물이 주성분입니다. 둘 다 한 끼에 섭취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탄수화물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소화기관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많고 부드럽게 분해되는 식품이고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당분이 풍부해 천천히 소화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섭취되면 소화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더부룩함, 트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여성 환자분은 점심에 감자조림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속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간단히 하신다고 밥 대신 감자고구마로 구성하신 건데 사실상 탄수화물 중심의 고열량 식사가 되어 혈당과 위장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혈당 관리가 어려워 공복 혈당이 130mg/dl 이상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 감자와 고구마를 분리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추가한 식단으로 바꾸자 일주일 만에 혈당이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음식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자와 고구마는 같은 식사에 함께 넣지 말고 하루 한 번 소량만 단독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탄수화물 식품을 먹을 땐 단백질 계란, 생선, 섬유질 채소가 함께 곁들여야 소화가 원활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셋째, 고구마나 감자를 밥 대신 주식으로 활용할 경우 꼭 양을 줄이고 단백질 보충을 병행해야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감자와 고구마 모두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으면 탄수화물 과잉, 소화 부담, 혈당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게 됩니다. 특히 위가 약하고 혈당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겐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조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꿀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 뜨거운 물, 이 조합이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속이 허할 때, 혹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한 잔으로 꿀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천연식품입니다. 면역력 강화, 인후통 완화,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노년층의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자주 권장됩니다. 그런데 이 꿀을 끓는 물에 타 마신다면 당신은 지금 건강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온도입니다. 꿀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효소, 항산화 성분, 비타민 등이 급격히 파괴됩니다. 특히 꿀의 주요 효소 중 하나인 디아스타제다이어스테이스는 50도 이상에서 활성도가 떨어지고 70도 이상에서는 거의 사멸합니다. 또한 꿀에는 5-하이드록시메틸 프루프랄 5-HMF이라는 성분이 가열 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꿀이 고온에 오래 노출될 때 발생하며 동물 실험에서는 간 독성, 신경 독성 가능성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섭취량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정적 근거는 없지만 노인, 간 기능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온에서 꿀을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은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그 꿀물의 온도가 무려 90도 이상 끓인 물에 바로 타는 형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속쓰림, 더부룩함, 혈당 급등이 반복되어 식습관을 바꾼 뒤에야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그렇다면 꿀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꿀을 탈 때는 4050도 미지근한 물에 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은 끓는 물에 넣지 말고 물을 식힌 후 섞어야 영양소가 보존됩니다. 당분이 높은 꿀은 공복보다는 식후 또는 간식 대용으로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물은 잘 활용하면 훌륭한 건강 음료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온도와 시점에 마신다면 당분 과잉, 위장 자극, 영양소 파괴 등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조합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위험한 음식 궁합을 한눈에 정리하고 반대로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 궁합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유와 귤. 이 두 가지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이지만 같은 시간에 섭취하게 되면 위산 자극과 칼슘 흡수 방해가 일어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근과 오이. 샐러드에서 자주 만나는 조합이죠. 하지만 오이에 들어있는 효소가 당근 속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도 정작 흡수는 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두부의 칼슘, 시금치의 수산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 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네 번째, 감자와 고구마. 한 끼에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과하게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과 뜨거운 물. 많은 분들이 꿀물을 따뜻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꿀에 포함된 영양소들이 고온에서 파괴되고 O-HMF라는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거나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다 몸에 좋은 음식인데 함께 먹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귤이 아니라 바나나와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단백질과 당질이 균형을 이루고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당근과 오이는 함께 먹기보다는 드레싱에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효소 작용을 줄여서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수산 함량을 낮추고 두부와는 다른 끼니에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각각 따로 드시고 탄수화물 중심 식사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곁들여야 혈당 안정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꿀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셔야 꿀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도 사람과의 관계처럼 궁합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를 냅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고 잘 조합해서 먹는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지금의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큰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의학 정보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침들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이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